제주 4.3 사건 당시 한라산과 중산간에서는 군경의 초토화 작전이 진행됐지만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흔적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4.3 당시 무장대와 토벌대의 전투가 벌어졌던 흔적으로 추정되는 유적과 유물들이 한라산 중턱에서 발견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해발 1,068m, 한라산 중턱의 기생화산인 노루오름. 제주 4.3 당시 군경의 초토화 작전을 피해 산을 오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숨어 지냈던 은신처였습니다. 좀 무서워가지고 못 내려간 사람들은 산에 올라갔지. 숨어서 살기 위해서다. 괴 같은 데는 조금 엉덩이에 좀 의지가 되니까 그런 데 숨어 살을 수밖에 없죠. 당시 이곳에서 무장대와 토벌대의 전투가 벌어졌다는 증언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5년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노루오름 내 산물내 전투 유적지에서는 1943년 미국에서 생산된 탄피와 나침반, 박격포 불발탄, 미국 군복 단추 등 당시 전투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노루오름 정상의 분화구, 일명 장태코에서는 무장대와 피난민들의 집터 흔적과 함께 항아리 조각과 녹그릇, 노수저 등 생활용품들도 나왔습니다. 그 집터 주변으로 보초들이 촘촘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터에서 또한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그릇 깨진 파편이라든가 아까 레몬총 이제 칼집이 나왔고 탄피들도 나오고 있고 노숟가락이라든가 여타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형태를 봤을 때 꽤 큰 규모의 무장대가 거기에 이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한라산과 중산간에서 진행됐던 초토화 작전과 관련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유적과 유물들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천연적인 요새의 지역에 그러한 어떤 유적들이 발견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요것만이라도 어떻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라산 일대에 4.3의 흔적인 유물과 유적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하루빨리 조사와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내년 1월부터 제2차 제주 4.3 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4.3 생존 희생자 본인 또는 희생자의 민법상 상속권자 등 2,500명이며 신청은 오는 2025년 5월까지 6차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현재 제주도는 4.3 희생자 400명에게 보상금 23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집이나 일터 등에서 음식 주문할 때 스마트폰 배달 앱 많이 쓰시죠?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쿠팡이츠 같은 민간 배달 앱에 비해 수수료 부담을 낮춘 공공 배달 앱이 제주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아직 시행 초기라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영업 준비가 한창인 한 분식점입니다. 떡볶이가 주 메뉴인 이 식당은 최근 제주도가 도입한 공공 배달 앱 먹개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앱 운영사에 내는 중개 수수료는 1.5%, 민간 배달 앱의 6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해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른 배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한 2,000원 이렇게 붙는데 먹개비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낮춰주셔가지고 건당 한 300원, 350원 이런 식으로 가니까 훨씬 더 저희한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공공 배달앱 먹개비에 가입한 업체는 도내 전체 외식업체 2만여 곳 가운데 7% 수준인 1,500여 곳. 아직은 시행 초기이다 보니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낮습니다. 배달의 민족 어플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먹개비라는 어플은 아직 사용해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고 좀 생소하기도 하고 주로 다른 배달 어플을 많이 써서. 제주도는 가맹점을 늘리고 내년부터 지역 화폐 탐나는 점과도 결제를 연계해 소비자를 유인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할인 쿠폰이라든가 소비자들이 이렇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물가 상승과 엔데믹 효과로 배달 수요가 크게 꺾이는 분위기인데다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는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중개 수수료로 수익성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해 지역화폐 연계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공공배달앱을 먼저 도입한 일부 다른 지자체들의 사업 포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배달앱.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방향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감귤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 새로운 감귤 품종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특히 인기가 많은 한라봉이나 황금향 같은 만감류의 단점을 보완한 신품종 미래향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하우스 안에 붉은빛이 감도는 감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황금향과 병감을 교배한 감귤 신품종 미래향입니다. 지난 2019년 시범농가 한 곳에 접목해 작년 첫 수확에 성공했고 올해는 400그루 나무에 열매가 열렸습니다. 농가들은 나무가 병충해에 강하고 관리가 쉽다고 말합니다. 이 망감류를 한 20년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수영을 잡으려면 유인을 하거나 아니면 정정을 하거나 해서 수영을 잡는데 요거는 그냥 놔둬도 자기 스스로가 잘 잡히고 있습니다. 당도는 12.5브릭스 안팎으로 황금향보다 달고 과육의 식감도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이 신품종 미래향은 기존 황금향보다 과피가 두꺼워 껍질을 벗기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12월에 출하가 가능해 보통 1월 이후 출하되는 한라봉 등 다른 망감류와 수확 시기가 겹치지 않아 감귤류 가격을 유지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래향은 황금향보다 생리 장애가 적고요. 또한 품종 특성상 황금향 대비 한 10% 정도 수량성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내년 묘목업체에 새 품종 미래향 기술을 이전하고 오는 2024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강원도 철원 평야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두루미가 겨울을 보내는 곳입니다. 이번 겨울에도 어김없이 많은 두루미가 철원 평야를 찾았는데요. 사람의 손길이 민통선 안쪽까지 뻗어가면서 두루미 서식지가 줄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춘천 MBC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안쪽의 광활한 철원 평야입니다. 천연기념물 제두루미떼가 겨울 하늘을 수놓습니다. 이내 가을 거지를 마친 논에서 벼 나다를 쪼아먹습니다. 철원은 들이 넓기 때문에 두루미들이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낙곡이 많이 있습니다. 목과 몸통이 잿빛인 제두루미와 달리 두루미는 몸통이 희고 머리가 빨갛습니다.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데 매년 철원에서만 1000마리 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두루미의 겨울나기를 방해하지 않는 거리에서 두루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루미 나는 장면이 되게 이뻤고 그리고 두루미가 같이 있는 두루미 부부하고 그리고 두루미 애기하고 있는 게 되게 좋았어요. 이처럼 사람의 발길이 통제된 철원 평야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두루미가 겨울을 보냅니다. 지자체와 환경부는 두루미의 먹이가 되는 볏짚을 남겨두는 사업의 예산을 지난해 2억 원에서 올해 11억 원으로 5배 넘게 확대했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이곳 철원 평야에서 7종의 두루미 7,000마리가 겨울을 보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두루미가 철원 평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인 통제 구역이 점차 줄어들고 축사가 들어서는 등 개발이 진행되면서 두루미의 서식지도 계속 좁아지고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 지역에서만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인 통제 지역이 점차 북상하게 되면 두루미가 서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를 피해 2,000km 이상을 날아온 두루미는 따뜻해지는 3월 번식을 위해 다시 시베리아로 돌아갑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 내려갔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북부와 서부 지역은 현재 체감 추위가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6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체감 온도는 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찬 공기가 서해 바다 위를 지나면서 따뜻한 수증기와 부딪혀 눈구름대를 만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제주에도 영향을 주면서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까지 산지에는 1에서 3cm, 많은 곳은 7cm까지 눈이 더 오겠고요. 중산간 이하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산간도로는 내린 눈비가 얼어 길이 많이 미끄럽겠습니다. 아직 도로 통제 구간은 없지만 소형 차량들은 빙판길 조심하셔야겠고요. 틈틈이 도로 통제 상황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겠고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오후까지 초속 16m 안팎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공기질은 보통 정도로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남부와 동부 지역 4도, 산지 성판악은 영하 3도까지 떨어졌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 지역 6도, 동부 지역 5도에 그치겠습니다.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 비양도와 우도에서는 비 또는 눈이 오겠고요. 마라도와 가파도에서는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제주 서부 앞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해 제주도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인구는 67만 6,700여 명으로 재작년보다 2,100여 명이 줄어 통계 공표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등록 외국인 수가 2,200여 명 줄어든 데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500명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파로 제주 지역 가구당 평균 자산이 10년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제주 가구당 평균 자산은 2012년 2억 8,157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5억 6,76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임대보증금은 383만 원에서 917만 원으로 부채도 4,843만 원에서 7,764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동훈 판사는 호텔 공사 과정에서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공사 원청업체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 한라산 국립공원과 제주 올레길, 우도와 성산일출봉, 비자림과 제주 돌문화공원 등 도내 관광지 6곳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한라산과 올레길, 우도는 한국관광 100선이 처음 선정된 때부터 6회 연속 포함됐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은 인터넷과 관광 지도를 통해 홍보됩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